LLM 말씀을 하셨는데 컴포넌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LLM이에요. LLM에다가도 자율적인 LLM 그리고 통합이 되어 있는 LLM 이런 식으로 특징이 부여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율적 수행을 하는 통합된 LLM이 이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좀 요즘에 핫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요즘 에이전트 그냥 똑똑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을 실제로 해낸다. 정말 일을 하는 직원 같은 존재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연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필요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요걸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머리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역시 LLM이죠. 네, 예.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될 거고 예. 그 LLM들은 이제 툴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에이전트랑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론을 해서 뭔가 정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특화된 학습을 거친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네. 그래서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에이전트 비헤이비어를 잘 수행해내는 그런 벤치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2.5 같은 모델들은 이제 싱킹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추론을 탑재하고 있어요. 추론을 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이런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미나이 2.5 모델이 리더보드 1등을 했죠. 축하해 주세요. 네. 오랜 기간 동안 1등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런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모델들이 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루트 오케스트레이터 모델로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파운데이션 중에 1번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LLM의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두뇌 역할을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도구 활용이 되겠습니다. 도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어떤 제가 예약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약 시스템에 툴을 호출을 해가지고 예약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쵸. 외부에 뭐가 있을 때 거기에 AI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조금씩 규격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고 근데 이거를 좀 범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네. 도구 사용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도구 사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글 제미나이가 정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실제로 에이전트로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정보가 내부에 있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드 파티 데이터.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거는 아까 레그 얘기해 주셨는데 그라운딩이라는 서비스고 그라운딩 with 구글 서치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거죠?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이제 구글 검색이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이 검색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제미나이가 답변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실시간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정보까지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보다 잘 찾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너무 중요하고 사실 구글은 구글 서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글 서치 그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반가운 소식은 넥스트 때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구글 맵스 있잖아요. 예. 거기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있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제미나이를 피딩하는 그라운딩 미드 맵스도 준비 중에 있고요. 맵이라고 하면 실제 현실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맛집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 얘는 사실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면 현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런 정보들을 맵 이제 눈으로 본 거 아니야 그냥.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다른 AI는 못 가본 맛집을 네. 얘는 정말 눈으로 가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리뷰 데이터가 있고 사진 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반해가지고 레이팅도 다 있거든요. 평점 높고 몇 명 이상 추천한 좋은 집을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요거 평점 알바 가능합니까? 해결? 에이전트가 평점 알바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에이전트가 직접 왜냐면 분명히 좀 별론데 네. 콜라를 하나 더 주면서 별점 5점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왜냐면 후기 이벤트 하는 곳과 이벤트 없이 별점이 높은 곳을 좀 구분해가지고 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밑에 이렇게 딱 해서 이곳은 별점이 높지만 네. 밑에 후기 이벤트를 6개월간 진행한
매장입니다. 이런 걸 딱 노출시키면 어때요? 오, 제품팀에 한번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볼 수 아하. 있겠죠. 고객들이 원하시면은. 네, 이런 아이디어 제가 잘 냅니다. 예. 좋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에이전트에서 LLM 그리고 이제 도구 사용 이 네. API 연동을 얘기해 주셨고 외부 접근 능력도 그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쵸. 또 진짜 뭐가 중요한 있죠? 게 하나 남아 있어요. 뭐죠? 멀티모달. 아, 멀티모달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아, 네. 멀티모달 너무 중요하죠. 네. 궁극적으로 에이전트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려면 그렇죠.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보고 듣고 그렇죠? 맞아요. 맛보고는 아직 못합니다. 맛보고 못하지만. 냄새 맡고 이 두 네. 가지는 아직 쉽지 않아요. 못하지만 네.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멀티모달리티로서 예.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모달리티가 에이전트에서 정말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줬던 이 구글의 저희가 정의한 LLM부터 시작해서 멀티모달리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색에 구글 검색까지 활용했던 이 도구를 활용한 케이스를 보여준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죠? 프로젝트 아스트라. 아, 맞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보면은 네. 사실은 너무 똑똑한 나의 모든 것들의 주변 환경을 다 읽어주면서 얘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검색해서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 프로젝트 아스트라 데모 영상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거는 여기 바깥 화면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야? 맞아. 누가 그러면, 있어? 네. 뭐 저기는 뭐 어떤 거야? 뭐 하는 거 같아? 이런 맞아요. 그럼 그거를 다 멀티모달로 이해하고 또 검색도 해줘. 이게 어디지? 그래서 답변을 딱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미래의 진짜 이상적인 비서. 이게 프로젝트 진짜 아스트라. 비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높으신 분들 다닐 때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죠? 보셨죠? 네. 거기서 이렇게 앤 해서웨이가 이렇게 속닥속닥 누굽니다. 그럼 이제 막 다 아는 것처럼 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해주는 거죠.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요즘에 좀 트렌디한 기술이 있나요? 요새 트렌디한 거는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좀 정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약간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CP라고 들어보셨죠? MCP 예. 들었죠. MCP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도구를 만들 때 네. 그거를 규약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도구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적혀 있고 이거를 호출하려면 이런 규칙을 가지고 호출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배포되는 룰북 같은 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모델 카드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델에 대한 이제 그런 설명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LLM이 봤을 때 이거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죠. 기존의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툴을 활용을 할 때 LLM이 봤을 때 뭔가 좀 생소하거나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든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구 활용할 때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면서 그러면서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또 어떤 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MCP라는 게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먼저 이제 제시를 한 모형이고 그게 오픈 AI에 그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MCP를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MCP를 통해서 도구의 통합을 이제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에이전트 시대에는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A2A라고 해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일어나는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예. 뭐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벤더에 올라와 있는 에이전트라든지 상관없이 카드를 가지고 서로 어떤 에이전트가 있는지 식별을 하고 예. 내가 골을 달성하려면은 얘랑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알고 바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CP를 넘어서 A2A로 진화하고 있다. 아하. 예, 그렇게 봐주시면 지은님 거기 보면 예전에 인공지능 스피커끼리 대화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이런 게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쵸? 예, 되게 그렇게 원초적인-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아, 예,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예. 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적절한 적절한 비유라고 보이신 봅니다.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거를 이제 말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화지만 그게 예. 실제 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말로
그 스피커키 대화하면 너무 웃겨. 빨리 일어나. 예.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니? 넌 사람이니? 임진왜란아 예. 깨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났니?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놀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내부에서 네.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에이전트끼리 대화를 나눈다. 예. 얼마나 그러면은 성능이 향상하는 거예요? 성능이 향상한다기보다는 그 한계가 좀 넓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주문하고 이메일 보내는 데서 끝났었다라고 하면은 저기에서 슬랙 많이 쓰시죠. 슬랙을 주로 하는 에이전트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기를 해서 슬랙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개념. 아니 그럼 이게 좀 발전을 하면은 IoT 시대니까 네, 가전기기끼리도 그쵸.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연동되고. 그렇죠. 실제로 그 저희 고객사 하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랑 일단은 예. 콜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사람들의 이제 우리 전화는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화를 도와주는 에이전트를 시작해서 이제 집에 있는 홈 디바이스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IoT 형태의 그런 에이전트들도 준비를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그 다른 가전기기들의 어떤 AI가 탑재가 되지 않아도 메인에서 어쨌거나 뭐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전기기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게 열려만 있으면은 그 조작을 여기서 하고 얘까지 오는 다른 에이전트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군요. 네. 와, 이 에이전트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좀 무섭진 않으십니까? 예, 얘네끼리 우리가 그 얘기 대화를 듣지 못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도구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소리 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에 선택지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 전화 100판 주문해도 돼요? 아니면은 뭐 콜라 해도 되나요? 뭐 아니면은 사이드 시켜도 되나요? 예시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선택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허용을 해주는 그러한 거를 끼워 넣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혹시나 모를 안전장치는 일단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에이전트 내부에 그런 뭔가 사람의 그 인터랙션이 필요한 부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사람한테 물어봐라라는 것을 인스트럭션에 집어넣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일종의 약간 나중에 에이전트 생태계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맞아요. 소통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저희가 에이전트 생태계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에이전트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예. 기업 내 환경에서 이런 에이전트들 간의 인터랙션이라든지 정말 에이전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거죠? 에이전트 스페이스입니다. 에이전트 스페이스. 네. 직관적이네요. 이름이 되게 멋있죠? 직관적이죠.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나요? 직관적이에요.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에이전트 스페이스는 정말 구글에 있어서 특별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SaaS,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는 제품을 예. 한지 되게 오래됐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품 아시죠? 협업을 하는 그 협업과 소통 도구를 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예, 그 예. 이후로 저희가 몇십 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저희가 SaaS 제품을 냈어요. 근데 이 SaaS 제품이 이제 에이전트로 일하는 시대에 기업에 맞춘 플랫폼과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기업 환경을 보면 기업들이 왜 아직도 일하기가 어렵나요? 데이터 소스 엄청 많고 애플리케이션 정말 많이 쓰잖아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고 그쵸. 뭐 경쟁사 제품들도 쓰고 아까 말씀 뭐 슬랙, 지라 뭐 다양한 제품을 쓰실 텐데 실제로 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평균 9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쓴대요. 그러면 이랬죠. 요거 썼다가 여기 갔다가 점프했다가 맞아요, 검색하려면 맞아요.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로 에이전트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데이터 소스들을 다 연결해서 이 에이전트들끼리 소통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검색이나 인사이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에이전트 스페이스예요. 와, 근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뭐 발표자를 만들 때 PPT 띄우고
그쵸. 워드 쓰고 한글 쓰고 네. 엑셀 쓰고 이러는데 이거를 그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에이전트들에서는 그건 안 되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예, 네. 연결을 원하는 해가지고. 형태로.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슬랙에서 뭔가 팀원들이랑 논의를 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문서에다가 뭐 작성한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의 한 공간에서 에이전트를 트리거링해서 문서에서 이거 찾아서 이런 내용을 내 슬랙 방에 공유해줘. 요 정도의 그 에이전트 간의 연결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점은 그런 것들이 개발을 몰라도 할수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네. 간단하게 네. 눈으로 보고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전트 디자이너라는 네. 기능이 있는데 예예. 네. 거기에서는 이제 목표 지정해주고 넌 이런 툴을 사용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돼라고 자연어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게 에이전트로 딱 등록이 돼요. 그럼 에이전트 스페이스 상에서 예. 그거 딱 선택해서 작업 지시하면은 다다다다닥 돌게끔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제일 중요한 질문이어서 예. 제가 조금 더 첨언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더 가장 해주세요. 중요한 거여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커넥터를 이미 개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통합 검색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요즘 우리가 LLM과 소통하는 방식을 자연어를 통해서 막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궤도님이랑 뭐 논의했던 사항들을 다 정리해줘라고 하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다 찾아서 그거를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해주고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액션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뭐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다양한 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일정을 자동으로 보내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에이전트 갤러리입니다. 혹시 느낌 오시나요? 에이전트 갤러리? 네. 뭐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보는 건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에이전트를 미리 개발을 했어요. 예. 기업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거. 예, 예. 딥 리서치, 뭐 에이전트, 데이터 사이언스 에이전트,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업무 펑션에 맞춘 그 직무에 맞춘 그런 에이전트들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 기업들은 어떤가요?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트 갤러리에 들어가게 되면 구글이 만든 걸 쓰셔도 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켓플레이스까지 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에이전트들의 파티겠죠. 에이전트들을 다 모아서 스페이스 한 공간에서 기업들이 자기의 입맛과 본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내가 익숙하게 쓰던 게 있으면 그냥 거기 넣고 쓰던 대로 쓰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걸 첨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 같은 다른 걸. 에이전트들을 마켓플레이스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이 만들었던 저희 이제 딥마인드 조직에서 예. 열심히 만든 그런 에이전트들을 개발 없이 바로 쓰실 수도 있죠.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면. 사실 그게 가장 챌린지였어요. 이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연결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검색 엔진을 사내에서 많이 만드셨는데 그때 기업들이 다 직접 개발하셨어요. 커넥터들을.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미리 다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150개 정도의 커넥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쉽게 어드민께서 딱 선택하시면 연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써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의 환경을 구축해 주셔야죠. 저기 딱 가서 예. 대현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기업에서 나는 이런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올릴 수 있어? 아,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조합해서 나 이런 워크플로우를 뭐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수출 업무를 해야 돼. 그 에이전트 만들어줄래?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셔야죠. 예 보여줘요. 야 이게 되는구나. 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용이겠네요. 맞습니다. 에이전트 스페이스는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용 B2B 솔루션으로만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엔지니어도 계시고 저처럼 저는 비엔지니어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세일즈도 디자이너도 계신데 있고, 디자이너도 네. 계시고 그분들이 다 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노코드
코드 없이도 개인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넣었어요. 아 정말로 그냥 우리 옛날에 막 그림판으로 장난치듯이 맞습니다. 그냥 뭐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네. 아 이것도 정말 쉬워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데모로 좀 보여드릴 건데, 예. 저희 구글의 미션 아시죠? AI for everyone. 아 그렇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쉬운 저희가 노코드 기반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도 넣어놨고요. 근데 사실은 간단한 에이전트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노코드 기반으로. 그래서 풀코드로도 다 지원할 수 있게 저희 에이전트 빌더랑 연결이 되는데요. 예, 지금 풀코드로 한다라고 하면은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그게 코드 기반으로 해서 정말 더 세밀하게 다른 툴이라든지 에이전트랑 더 협업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 SDK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개발자들이 보고 뭐 어떤 LLM을 쓰든 상관없어요. 제미나이도 쓸 수 있고 서드 파티 다른 LLM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도 에이전트 저희 디벨롭먼트 킷에 있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 요새 랭체인이라든지 크루 AI 같은 거 써도 상관없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개방된 그런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쉽게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고 이게 있습니다.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인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갈 쓸 수 있는 게. 예.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코드 몇 줄만 쓰면은 저희 원하는 에이전트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디플로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을 써서 네. 좀 간단하게 코드 없이 뭔가를 만들고 이걸 또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올려가지고 또 다른 에이전트랑 연결할 수 있고. 네.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을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에이전트 엔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덕션 배포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올리고 그 올린 거를 에이전트 스페이스에다가 등록을 하고 네. 그렇게 코드를 가지고 하는 건 그 방식으로 가면 되고요. 코드가 아니다, 노코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있는 디자이너를 활용을 해서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쫙 써서 너 이거 해라고 하면은 수행을 해주는 그런 애들도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아까 SDK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뭐예요? SDK라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팅은 바로 가능합니까? 네, 바로 가능합니다. 네. 일정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미팅이니까 일정 가능하다고 합니다.